안녕하세요. 오늘 웹 세미나를 진행할 하이드로소프트사의 신규철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정된 대로 ICM 웹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사각격자와 유연 메쉬의 차이점으로 이들이 이제 친세석 시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D 모의하고 2D 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2D 모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D 모의에서 메쉬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메쉬의 유형 중에서 사각격자, 사각 메쉬하고 플렉시블 메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격자하고 유연 메쉬는 모두 그 2D 모의에서 필요한 거죠. 그럼 먼저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D 모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하수 광거를 설계할 때 단순 1D 수리 계산 또는 EPA 스임 등을 이용을 해서 1D 모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그 1D 해석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설계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하수 관망이 있다라고 할 때요. 그 1D 해석에서는 강우 유출수가 이제 유입되는 거하고 오수 발생량으로 인한 그 관망 내 유량의 흐름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특정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정 라인이 있다라고 할 때 흐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제 뭐 다음과 같이 동수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느 그 관로가 과부하가 걸리고 또 어느 맨홀에서 이제 그 과부하에 의해서 범람이 발생하는지와 같은 것들은 위치는 파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범람이 된 이후에 여기 지금 단면도에서 보시면 그 후단부에 말단부에 그 두 개의 맨홀에서는 범람이 일어났죠. 이 범람 이후에 지표면에서 그 원류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금 단면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 얼마만큼 외부로 범람이 되는지 범람 양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원디 해석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로 내에서 이제 이 단면도 상에서요, 과부하가 해소가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과부하가 해소가 되면서 수위가 내려가겠죠. 이 수위가 내려가면서 지표 원류수가 다시 그 관망 내로 재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영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맨홀에다가 저류 영역을 설정을 해서 과부하가 해소되면은 그 저류 영역 내에 그 범람량이 다시 뭐 재유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저류량과 뭐 지형과의 차이도 있고, 얼마만큼 뭐 저류 양을 지정을 할지, 그리고 그 저류 영역을 넘어서서 초과해서 그 외부로, 시스템 외부로 배출되는 그 유량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D와 2D 연계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관망 내에서의 흐름 외에도 지표 원료수의 흐름 양상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지금 그 관망 내에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을 예를 든 거고요. 이 관로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하단부에 있는 건 1D 관망의 단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람이 이제 과부하가 돼서 전체 맨홀에서 범람이 발생했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그 지표면에서 범람된 유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양상 지금 빨간색으로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들이 있는 게 화살표입니다. 그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색깔은 이제 그 침수심에 따른 범례에 따라서 이제 그 깊이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지금 지표면에서의 흐름 양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다가 관망 내에서 이제 그 과부하가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재유입이 될 때 흘러가다가 다시 지형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맨홀로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1D 모델에서는 범람된 유량에 대해서 홍수 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1D, 2D 모델에서는 원류된 유량에 대해서 정확한 라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 원류수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2D 모델, 1D, 2D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ICM이라든가 XPSwing 같은 침수 해석 모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2D 모의가 필요한 점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침수 해석 그 프로그램들에서는 2D 모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모의를 침수 해석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침수 해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침수 해석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예시는 인포웍스 ICM에서 반영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인포웍스 ICM의 2D 엔진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천수 방정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알크루드하고 물렛 마티라는 이제 사람이 발표한 멀플로우드 2D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2D 흐름의 수학적 표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수 방정식, 세인트 버네트 방정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잘 알려진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깊이 평균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천수 방정식에서 보시면 이제 그 수평 흐름 방향이 우세하고 수직 방향의 속도 변화가 무시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h는 여기서 수심이고 u와 v는 각각 xy 방향의 속도가 되겠고요. q는 면적당 i번째 순서의 순 배출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식에서 ui하고 vi는 각각 i번째 순 배출원의 xy 방향으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g는 중력 가속도, 엡실론은 에디 비스코시티 와점성 계수가 되겠고요. SO, XY는 XY 방향의 하상 경사를 의미하고요. SFX하고 SFY는 XY 방향의 마찰 경사, 그리고 N은 배출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지금 ICM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그런 수학적 모델, 그 천수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석적인 해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수 해석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수치 해석적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치 해석 기법에 아까 말씀드린 천수 방정식과 같은 그 지배 방정식이 컴퓨터 연산에서 연산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 해석적 기법에서는 유한 요소식, 유한 차분식 또는 이제 유한 최적식과 같은 이산화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해가지고 컴퓨터 연산이 가능하도록 수치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제 수치 모형이란 실제 흐름 현상의 시간, 공간적인 작용을 컴퓨터 연산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고 구하고자 하는 흐름 현상을 일련의 수치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수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 해석 기법 중에 먼저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EM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 네임이 Finite Element Method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유한요소죠. 유한요소 기법이 되겠고 이는 삼각형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복합된 비정형화된 격자망의 채택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경계 현상을 갖는 흐름 해석을 할 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격자를 구성을 할 때 격자의 절점 순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코딩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예시는 PassWMS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구축을 한 메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유한차분법은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하고요. 격자를 구성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산화 방정식 유도가 비교적 직선적이고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각 항의 물리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불규칙 그 형상의 경계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 예시는 유한차분 기법을 이용해서 구축한 메쉬가 되겠고요. 이 모델, 투플로우 모델을 이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한 최적법, Find Volume Method라고 하고요. 그래서 FVM이 되겠고요. 적분형 유한 차분법이 되고요. 계산 영역으로 이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몇 개의 검사 최적으로 분할을 하고 미분 방정식을 각 검사 최적에 걸쳐서 적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격자 구성 방법은 유한 차분법하고 유한 요소법의 단점을 개선한 격자 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예시는 유한 최적 기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메쉬가 되겠고요. SRH2D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구축을 한 메쉬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인포웍스 ICM하고 XPSwim은 2D 그 모이기 때문에 이제 메쉬 구축도 2D 메쉬 구축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컴퓨터 유동 해석 CFD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수치 해석적 기법이 많이 이용이 되고 특히 기계 분야에서는 수치 해석적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유한최적법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이 수치 해석적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그 CFD로 좀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수치 해석적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쉬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쉬를 만들 때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만들 때 메쉬의 품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메쉬의 품질이 좋을수록 수렴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되죠. 품질이 좋지 않은 메쉬는 유체 흐름에서 발생하는 경계층과 같은 주요 현상을 나타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현상이 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솔루션이 수렴하지 않거나 수렴 속도가 이제 그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게 되는 거죠. 그 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반복 해석을 하게 되니까요. 더 나은 품질의 메쉬는 더 정확한 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높은 지형에서 개선된 메쉬는 해당 지역에 더 만족스러운 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이제 뭐 그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메쉬를 구축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더 빨리 더 정확한 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는 다시 말하자면 메쉬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메쉬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만들고 뭐 해를 구한다. 그랬을 때는 뭐 해의 정밀도라든가 속도, 해를 구하는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메쉬 개선을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셀 개수를 최대치로 요구하는 해석 시간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지만 메쉬는 개선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요소의 수에 비례하게 되겠고요. ICM이나 XPSwim을 다뤄본 사용자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ICM에서 메쉬를 구축할 때의 특성 창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면적과 관계된 최대 상각 면적이라든가 최소 요소 면적 이런 것들을 뭐 작게 하면 할수록 셀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 메쉬를 구성한 셀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해석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각 셀마다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해를 구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죠. 즉, 그 모델링을 했을 때 결과값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XPSwim입니다. XPSwim은 여기 지금 격자 크기, 그리드 방식, 그 사각형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거 5m를 얘기하는 거고 5m 곱하기 5m 크기의 격자들로 구성을 하라라는 지금 특성창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작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M처럼 이제 해는 좀 더 정밀하게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10m 곱하기 10m다. 그러면 그 100m, 100제곱미터의 면적 내에 맨홀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 걸 5x5로 격자 크기를 줄인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그 셀마다 맨홀 하나씩을 모의를 할 수 있는 걸 크기를 키우면 뭐 맨홀 두 개 또는 세 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셀에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메쉬 개선을 위해서 가장 쉬운 건 단위 면적당 셀 개수를 높이면 좋지만 반대로 이제 반비례 관계로 해석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셀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셀의 형상은 삼각형하고 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셀은 가장 간단한 유형의 메쉬 중 하나고요. 말 그대로 3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각형이죠. 빠르고 쉽게 생성을 할 수 있고 비구조 격자에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 옆에 이제 예시고요. ICM이 이제 그 삼각형 메쉬로 구축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비구조 격자라고 했는데 비구조 격자라고 하면 불규칙적인 연결로 식별이 되고 이제 솔버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요소를 허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에서 2차원 또는 3차원 배열로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구조 격자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인접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D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걸 비구조 격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변형 셀은 다음과 같이 사면이고요. 뭐 사다리꼴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구조 격자에서 가장 일반적인 스트럭티드 그리드라고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 구조 격자는 규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2D에서는 사변형, 주로 사변형이고 3D 같은 경우는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 관계가 이제 저장 배열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컴퓨터에서 2D 모의의 수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메쉬를 구축할 때 유의사항하고 메쉬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침수 해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메쉬 유형은 어떤 건지 그 두 가지 유형이 이제 그 렉탱귤라 그리드 사각 격자가 되겠고 사각 격자와 더불어서 플렉시블 메쉬, 유연 메쉬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메쉬는 XPSwim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XPSwim이 2D 엔진으로 투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아까 그 투플로우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플로우는 사실 두 가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각 격자하고 유연 메쉬 두 가지 다 버전이 있는데 XPSwim에서는 그 중에서 사각 격자 방식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 해석 영역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의 정방형 셀로 사각형 메쉬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플렉시블 메쉬의 경우에는 인포웍스 ICM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2D 해석 영역에 대해서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요소로 메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을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개별 격자가 사각 격자의 경우에 동일한 고도로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이제 여러 개 고도에 따라서 배치가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각 그 고도마다 그 단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보관 시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단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유연 메쉬의 경우에는 두 고도의 지점 사이를 보관을 하기 때문에
지형이 좀 더 매끄럽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 단면에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연 그 메쉬가 사각격자 방식에 대해서 훨씬 좀 더 매끄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굴곡부 표현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연 메쉬가 지형을 더 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각격자 방식의 경우에는 격자 크기를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XPCM 특성창에서 보시면 격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격자 크기를 작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거의 이제 선형에 가깝게 촘촘해지기 때문에 지형을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2D 그 셀 개수, 사양, 그 셀 개수, 그 구매하실 때 그 셀 개수에 따른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2D 사양 문제나 셀 개수가 많아진 만큼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각격자하고 유연 메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각격자의 경우에는 격자만 구성이 매우 쉽습니다. 반면에 지형 구축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다양한 수리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수 해석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수 해석 시에 그리고 잘 맞는다라는 점이 뭐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지껏 알려져 왔고요. 유연 메쉬의 경우에는 지형 구축의 정확성이 높아가지고 정밀 해석이 필요한 구간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면은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게 뭐 더 낫다,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수치 해석적 기법의 그런 장단점들을 각 제조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기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 왔고 그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실제 침수 해석 프로그램에서 메쉬를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메쉬가 구성이 되는지, 뭐 진짜 말한 것처럼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M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포웍스 ICM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다음과 같은 관망이 있는데 DEM을 참고로 2D 메쉬를 구축하실 때 필수 요소는 DEM입니다. 그 DEM으로부터 DEM이나 DTM 또는 DSM도 가능하고요. 뭐 DEM은 수치 표고 모델이 되겠죠. 엘리베이션이니까 DTM은 수치 지형 모델 터레인이고요. 디지털 터레인 모델이 되겠고요. DSM은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에서 수치 표면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그 지형 데이터를 토대로 메쉬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만 메쉬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다가 메쉬를 구축하시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불러와서 뭐 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메쉬를 구축할 때 IC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델로 가시면 메쉬를 먼저 메쉬는 영역이죠. 그래서 영역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영역을 메쉬로 구축하겠다. 그 전에 잠시만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불러온 거는 빌딩들이 되겠고요. 빌딩들은 이제 그 비활성 영역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활성 영역이 침수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해당 영역을 그 2D 모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미리 불러놓고 이를 그 메쉬를 구축할 때 제외하기 위해서 불러놓고 한번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DEM을 넣었더니 그러면 DEM 대충 영역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영역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한 게 이 지금 영역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2D 바운더리를 그리는 겁니다.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사실 DEM을 그 이제 뭐 투명하게 투명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깔고 그리면 좀 더 편한데 그 이유가 우리 분수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2D 그 영역을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2D 모의가 되겠죠. 지금은 예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영역 폴리곤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모델에서 메쉬 제가 이거를 설정을 잘못했네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유형을 선택을 안 해서 안 됐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D 모의를 위한 2D 존이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특성창에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셨던 것과 같은 뭐 그 셀 크기와 관련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최대 삼각형 그 크기는 2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거고 이 최소 요소 면적이라는 거는 그 계산하기 위한 최소 셀 그 면적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빨간색이 나타난 거는 그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타난 거고 지금 2D존에 생성되지 않았다. 지금 설정만 해준 거고 만들질 않은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 뭐 이제 삼각형 구성이 안 됐죠. 이제 메쉬 구축은 이런 실제 그 침수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좀 쉽게 이제 메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선택이 안 됐다 그러네요. 이렇게 메쉬를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 그 비활성 영역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보이드 공급 처리를 해주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빌딩 그 쉐이프 파일을 선택을 해서 공급 처리를 하고 DEM을 반영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는 보정과 관련된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높거나 낮은 지형을 비교해가지고 자동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승인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 실패했네요. 이랬을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어디가 겹치거나 아니면 DEM을 넘어섰거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로그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택된 그 그라운드 모델이 모든 지점을 포함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2D존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그린 게 이 DEM을 넘어섰기, 지금 여기 넘어섰네요. 제가 아까 DEM을 그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빌딩을 겹쳐지지만 않으면 이번엔 뭐 성공적으로 되겠죠. 네, 지금 여기 구축을 하고 있네요. 네, 메쉬가 작업이 종료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와 볼까요? 여기 로드 메쉬라고 있죠. 다음과 같이 지금 색깔 처리를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그 해당 영역을 아까 그 쉐이프 파일로 불러왔던 그 빌딩 지역들을 다음과 같이 그 메쉬를 만들면서 비활성 영역으로 처리해서 구멍을 뚫어버리고 나머지 2D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쉬를 구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구조 격자 형식의 삼각형 셀로 지금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메쉬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뭐 각각 그 엘리멘트 요소들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각각의 그 셀이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했을 때. 따라서 이 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디테일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맨홀이 있는데 이 셀이 더 작아져 가지고 이만하다 그러면은 이 맨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여기 지형이 이 맨홀 지역이 뭐 고지대고 여기가 저지대, 뭐 고지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셀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셀이 더 나눠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해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셀이 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넓은 면적을 이 셀 하나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ICM에서는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XPCM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동글을 바꿔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동일한 모델이고요. 동일한 곳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XPS임에서는 격자 확장 영역이라는 지금 여기가 이제 레이어 그 패널이 되겠고요. 2D 모델에서 격자 확장 영역을 활성화한 다음에 지금 여기 배경에 이제 그 약간 반투명으로 처리를 해놓은 게 DTM, 여기 지금 DTM이라고 되어 있죠. DTM이 되겠고요. 이 DTM 모델 내에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 다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DTM 범위 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졌죠. 이래서 그 격자 방식이 구성할 때 좀 쉽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나 보네요. 보시게 되면 지금 구축이 된 겁니다. 구축이 된 거고, 여기서 아까 그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토지 유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비활성 영역에다가 이 토지 유형 GIS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게 비활성 영역으로 처리가 돼서 여기는 모의를 안 하고 나머지 영역, 이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만 2D 모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XPCM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격자 확장 영역에서 특성으로 가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자 크기를 조정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셀 개수가 지금 이 2D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2338개, 2만 개 정도가 이 셀 개수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격자 크기를 뭐 2로 줄여볼까요? 지금 더 촘촘해졌죠. 그리고 훨씬 모델도 무거워서 지금 가까이 보는데 물론 DTM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꺼볼까요?
지금 훨씬 촘촘해지고 무거워지고 그만큼 무거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개수가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 제곱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약 2만 개에서 지금 대략 12만 7천 개 가량으로 확 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절반에서 이제 조금 더 줄어든 것 뿐인데 셀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시간도 그 단순 2배가 아니라 그 면적이 준 것만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뭐 그 사양이라든가 해석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격자 크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어느 정도 수준의 해를 얻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뭐 IC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계략적으로 러프하게 해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자 확장 영역을 추가해서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이제 뭐 격자 크기를 1로 하든가 이렇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격자 크기를 키워서 러프하게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멀티 도메인을 위해서 별도의 모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훨씬 해석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그 메쉬를 구축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오늘 그 발표한 내용하고 뭐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채팅 그 메신저 버튼이 있는데 그거 클릭하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그 홈페이지 와 보시면요. 그 상단에, 우측 상단에 그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면은 그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주변에 못 보신 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거기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자 하실 때에도 방문해 보시면 웨비나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팁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블로그에다가 오늘 웨비나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이 웨비나 관련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뭐 댓글을 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내일 그 XPSM LID 그 저영양개발 관련해가지고 LID, XPSM LID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웨비나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웨비나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웹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